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번 주 30%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 7위에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유들, 상승하게 된 이유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파이에 잠겨있는 총 가치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컴파운드와 메이커다오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디앱이 2020년 2분기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앱 사용자 수가 지난 분기보다 2배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비대면 산업 성장의 영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이 트라발라와 손잡고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 75곳이 이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컨센시스와 서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이 등록 명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월렛 앱을 통한 이 대량 채택이 빨라질 것에 대한 이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 이 코스모스, 폴카닷이 이 포스 중심으로 디파이 생태계를 바꾼다 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고요. 이제 워크숍도 게임 속으로 라고 해서 이 나이키가 가상 워크숍을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카르다노 에이다가 최근 두드러진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들어서 30% 이상 상승하면서 이 시가총액이 29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 바이낸스 코인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까지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7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급작스럽게 지금 상승세가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로 보더라도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어제만 해도 지금 10% 정도가 상승을 했고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상승세가 지금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이유를 각자 또 분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29일에 예정된 이 셜리 1 네트워크 하드포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다노 메인넷 셜리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착수했다라고 지금 개발사 IOHK가 가상회의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또 이날 찰스 호스킨스는 IOHK 공동 창업자는 이 탈중앙화 ID 시스템 아탈라 프리즘과 이 카르다노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그리고 2,000달러 규모의 IOH 개발 기금을 출범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IOHK는 7월 29일 날 이 셸리 메인넷 적용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이런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드포크가 있을 때마다 이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이 상승세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에이다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이제 쫓아서 매수를 하거나 트레이딩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지금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세, 우선 핀스 프리랜스라는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그재그 패턴이 계속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아직까지 이
그 트렌드 라인 안에서 지금 움직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상단인 지금 1250달러에서 1500달러 선 이 사이,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이제 강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 이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부딪힐 가능성들이 있고, 다시 또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이 트렌드 라인을 다시 한번 찍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0에서 1500달러 선 저항선과 그리고 이 9000달러 선 지지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지그재그로 오랫동안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불리시 존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베어리시 존이 돼서 약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이제 약세와 이 강세의 전환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에 잠겨있는 총 가치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컴파운드와 메이커다오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분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이 디파이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디파이에 잠겨있는 총 가치가 2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더블록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 이용자들에 의해서 잠긴 가치의 총액인 이 TVL은 5개월 전 10억 달러, 그리고 1년 전에는 6억 3천만 달러에서 지금 20억 달러로 급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블록이 이처럼 이 디파이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 이용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이제 빌려주고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수익농사 열풍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파운드가 이 자체 거버넌스 토큰인 컴프를 출시해서 이 컴프를 이용한 수익농사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디파이 TVL이 더욱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에 이어서 메이커다오와 신세틱스 등 이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디파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편 이처럼 이제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시장이 과거의 ICO 시장을 또 떠올리게 하는,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O처럼 이제 거품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 이 암호화폐 평가를 하는 기업인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가 이 최근 디파이 시장에 증가하고 있는 과대 광고들이 일종의 거품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품은 이 과거 ICO 열풍 당시의 거품에 비해서 시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낮지만 이 역시 경험 없는 투자자들에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의 유행에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D앱 2020년 2분기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앱 사용자 수가 지난 분기보다 2배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디파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앱에 활성화된 사용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해서 총 125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디크립트는 이 지난달 이더리움의 전체 거래 금액이 57억 달러를 돌파한과 동시에 활성화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비율이 9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이더리움 기반 D앱 사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2020년 2분기 활성화된 디파이 1일 사용자 수는 1만 1200명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더리움의 전체 블록체인 중 6월 21일 기준 디파이의 24시간 거래량은 총 6억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체에서는 2020년 2분기 디파이 사용자 수와 거래량 증가 추세를 통해서 디파이가 최근 수개월간 이더리움을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이 디파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가장 단순한 디파이 프로덕트의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특허청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이 2015년 24건에서 2019년에 1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출원인은 이 중소기업이 1580건으로 54%, 그리고 개인이 483건으로 16.4%,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378건으로 12.9%, 그리고 외국 법인이 8.1%, 대기업이 8%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관련 이 주요 기술로는 이 인증 보안 기술이 21%, 그리고 핀테크 관련 기술이 19.6%, 그리고 자산 관리 기술이 13.8%,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12.8%, 그리고 플랫폼 응용 기술이 5.7%, 이력 관리 기술 4.8%, 사물 인터넷 적용 기술이 1%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이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 특허 출원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이 트라블러와 손잡고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2위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호텔 예약 플랫폼 이 트라발라와 이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그룹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익스피디아 그룹은 호텔,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과 결제를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지난 2014년 말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가 2018년 6월 해당 지원을 중단한 바가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결제 지원 온라인 여행사인 트라벨라와 익스피디아의 이 B2B 파트너십 브랜드 익스피디아 파트너 솔루션즈의 협력을 통해서 익스피디아 여행 상품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가 다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트라발라 이용자는 EPS가 제공하는 API 래피드를 통해서 익스피디아에 등록된 70만여 개의 블록체인 숙박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용자는 해당 상품을 예약하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등 30여 종의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꽤 많죠. 지금 뭐 몇 가지가 아니라 30여 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폰소 파레드스 EPS 부대표는 EPS가 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약 및 결제 옵션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력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트라발라 CEO도 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앞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다양한 결제 옵션과 투명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 플랫폼 내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 75곳이 이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인디스크는 이 미 연방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인용해서 75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약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57조 상당의 긴급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말 미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패키지 중 하나로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 마련이 됐다고 하고요.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금리 1%로 최대 1,000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출 형식이기는 하지만 이 기업이 2달 동안 대출금의 60%를 급여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할 경우에 보조금으로 전환돼서 대출 상환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뭐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실제적으로 이제 보조금 형태가 일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업 자체가 뭐 어려워져서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원, 이 보조금 형태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다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업체들을 보면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업체들, 굉장히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USDC 개발사인 서클도 있고요. 카르다노 개발사인 IOHK, 그리고 GCash 개발사인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 그리고 트론 재단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렉스, 쉐이프시프트, 그리고 비트플라이어, 레저엑스까지도 긴급 대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등록 명령을 했다라는 것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에샤크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은 자국 내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이 한 달 안으로 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지 채굴업자들은 실원정보와 채굴장 규모, 채굴 장비 유형 등의 정보를 이란 산업부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면서 해당 정보를 토대로 허가 채굴 시설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 채굴 산업이 국가 보조를 받는 저렴한 전기료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채굴 분석 사이트인 비트코인 마이닝 맵에 따르면 이란 채굴 산업은 비트코인 전체 해시율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 경제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도 지금 이 등록 명령을 내리는 등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월렛 앱을 통한 이 대량 채택이 빨라질까라는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 및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를 통한 은행 계좌 연결 등의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시범 운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잽 라이트닝 월렛의 개발자인 잭 멜러스가 제작한 스트라이크가 새로운 보고서를 내고 베타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멜러스가 발표한 내용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지갑이나 비트코인 계정 없이 은행 계좌와 직접 거래하거나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KYC와 같은 이 Know Your Customer죠. 이 신원 인증 같은 건데요. 이 부분을 이 일반적인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으로 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와 상호작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갑, 노드, 시드, 채널, 백서 등은 필요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은행 계좌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한번 이제 시중에 이게 어떻게 이제 출시가 되고 거래가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라, 코스모스, 그리고 폴카닷이 포스 중심으로 디파이 생태계를 바꾼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코스모스와 폴카닷, 테라 등이 지분 증명 블록체인 프로젝트 연합체를 꾸리고 디파이 상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스모스, 폴카닷, 테라 3사는 인터체인 에셋 어소시에이션을 출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AAA, 줄여서 AAA는 이 포스트 생태계 내에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뭉친 연합체라고 합니다.
지금 AAA 연합 출범과 함께 디파이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도 소개를 했는데, 앵커는 포스의 특징을 살려 스테이킹 보상을 활용하는 디파이 대출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아톰, 루나, 폴카닷 등 이 포스 기반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고 이에 따른 예치 이자를 받는 건데요. 받는 예치 이자는 향후 대출 이자를 상환할 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디파이 생태계가 계속 이제 활성화를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관련 상품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킹 보상과도 연동이 돼서 이런 이제 디파이 대출이나 이자 지급 같은 것들을 같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워크숍도 게임 속으로 라는 기사인데요. 나이키가 가상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이 게임 속에 이 가상 청와대로 이 초청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샌드박스라는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나이키 직원 워크숍을 가상 공간 속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나이키 코리아가 주최한 비대면 가상 워크숍 나이키 디지털 필드 데이를 위해서 가상 워크숍 제작에 참여했다라고 7일 밝혔습니다. 나이키 디지털 필드 데이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비대면 가상 행사로 마인드크래프트 게임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경험이 풍부한 이 샌드박스가 제작을 맡고 국내 최대 마인드크래프트 커뮤니티 우리들의 마인드크래프트 공간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워크숍 맵은 이 가상 공간 속에서도 경쾌한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올림픽 공원을 본따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이 농구 경기와 미니게임 그리고 건축게임, 시상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의 농구 코트와 원형 경기장, 야외 필드, 대강당 등의 장소도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워크숍도 실제 이제 가상 공간에서 게임 속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NH에서 언택트 마케팅으로 중국서 역대 최대 거래액을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NHN이 이 올해 상반기 중국 이커머스 사업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언택트 마케팅의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최근에 168 쇼핑 축제 기간에 2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최근에 그 왕홍이라고 하죠. 이 중국의 이제 그런 유명한 그 왕홍들의 효과를 통해서 지금 매출액이 이제 급증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나 해외나 실제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